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교수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이거 미래나노텍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이 마감이 돼서 현재 16시, 딱 16시 시간에 다니까 시작한 시간인데, 자, 오늘도 한 1% 정도 상승한 상태로 21,300원 부분에서 장이 마감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미래나노텍입니다. 미래나노텍 제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한 이쯤부터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고,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여기 지지선을 좀 어느 정도 그어놨는데, 어느 정도 마지막 이 3차 지지선을 버팀목으로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미래나노텍이에요. 그죠? 근데 이 미래나노텍 2차 전지 관련주, 그죠?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자, 리튬에 속해 있습니다. 리튬에 속해 있는데, 이 리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런 수급이 원활하게 돌고 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다.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시장 자체에서는 AI와 이 로봇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미래나노텍 얘네들은 결론적으로 어떤 걸 하는 회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1차적으로 일단 디스플레이를 한다라고만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고, 2차적으로 이제 리튬을 한다라고까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리튬을 직접적으로 추출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리튬을 어떻게 받아와서 수산화 리튬, 이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을 하는 건데, 기존에 있던 수산화 리튬이 이 정도가 됐으면 여기보다 좀 더 분쇄 가공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분쇄 가공을 진행을 해. 분쇄 가공을 진행을 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좀 더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효율이 높아진다.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좀 아시면 돼요. 제가 미래나노텍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으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슈가 나와주면서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슈가 어떤 게 있냐? 자,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첨단 소재 캐나다 진출 750억 원 투자해서 리튬 공장을 세운다. 자, 원래는 이 캐나다 진출하는 이 투자 금액 자체가 750억 원이 아니었고 500억이었죠. 처음에는 500억이었습니다. 근데 25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캐나다에다가 공장을 짓는다. 그럼 이 리튬 공장은 어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쇄 가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공장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좀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연간 생산 캐파가 3만 톤 정도가 된다라고 좀 되어 있어요. 그죠? 수산화 리튬 거점을 추진한다라고 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수산화 리튬이 어디 들어가고 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1차적으로 캐나다 이 케벡주 베칸쿠아주라고 있는데, 이 지역에 2차 전지 공장이 들어섰는데, 이 공장에 지금 한참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이 두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자, 포스코와 에코프로다. 얘네들이 짓고 있는데, 얘네 둘이 생각을 했었을 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27년도 안에 72만 톤의 양극재를 생산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27년도에 60만 톤의 양극재 캐파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리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동일해요. 만약에 72만 톤 플러스 60만 톤 하면은 몇만 톤이에요? 총 132만 톤 정도가 되죠. 132만 톤. 그럼 132만 톤에서 리튬이 얼마나 필요할까? 그죠? 굉장히 많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당장 우리 국내에서 수산화 리튬을 분쇄 가공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이 기업도 두 곳이 있습니다. 어디? 금양과 미래나노텍이라는 거예요. 그죠? 미래나노텍. 이렇게 두 가지의 기업이 분쇄 가공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분쇄 가공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다? 지금 당장 이 실리콘 음극재가 있죠? 실리콘 음극재가 새로운 신소재로 인해서 조금 어느 정도 떴었죠. 대주전자 재료, EM 플러스. 이런 기업들이 좀 어느 정도 이슈를 받았는데, 자,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을 하면은 좋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행거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요. 주행거리. 그죠? 근데 이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문제점 세 가지의 하나였다. 그죠? 주행거리를 일단 획기적으로 늘려야 돼. 근데 분쇄 가공을 진행을 하면 일단 안정성이 높아지고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
그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분쇄 가공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2차 전지에서. 자, 그럼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금양이랑 미래 첨단 소재, 뭐 미래 나노텍이 함께 분쇄 가공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 금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는 콩고 강산, 그죠? 목라 강산에서 어떻게 하죠? 리튬을 어느 정도 추출을 해서 가지고 와. 그죠? 가지고 와서 금양이 추가적으로 가지고 오는 이 리튬에 대해서 분쇄 가공을 해서 어딘가에다가 납품을 진행을 하겠죠. 그죠? 납품을 진행을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자, 포스코로 예를 들어 볼게요.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리튬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어요. 그죠? 포스코뿐만이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리튬을 확보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리튬을 분쇄 가공을 하기 위해서 금양 또는 미래 나노텍으로 보내야 된다. 보내서 분쇄 가공을 진행을 하고 포스코에서 뭘 만든다? 양극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 맞아. 그죠? 근데 지금 당장은 이런 이슈가 안 나오는 이거보다 대량 생산이 들어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죠? 근데 지금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벌써 포스코 퓨처엠에 공급 계약을 진행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자, 수산화 리튬에 대해서 1만 톤 공급 계약 진행하면서 3천억 정도 규모의 공급 계약이 나와줬습니다. 그죠? 근데 캐나다에 3만 톤, 추가적으로 국내에는 4만 톤이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미래 나노텍이 계속해서 공장을 증설하면서 이런 캐파에 대해서 계속해서 늘려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보다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분쇄 가공 기술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업들이 미래 나노텍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계속 이런 양극재 생산을 할 수 있는 이 규모를 어느 정도 맞춰야 돼.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장을 늘리면서 생산 캐파를 늘려갈 수밖에 없다. 그쵸? 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자연스럽게 미래나노텍에 대한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밖에 없다. 상승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재료가 너무나도 완벽해.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에 또 보겠습니다. 금양을 보셨을 때, 자, 콩고랑 목라강산에서 리튬을 확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얘네들 분쇄 가공할 수 있는 기술력은 있지만 이거를 가동을 할 수 있는 공장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래서 부산시와 MOU 체결해가지고 부산에다가 추가적인 공장을 짓는다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얘기가 나와주고 공장을 짓고 준공까지 하는 데에 대해서 시간이 걸려. 근데 나온 얘기가 뭐냐면 자, 금양 자체가 부산의 공장을 크게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콩고랑 목라에서 가지고 오는 이 리튬을 전부 다 소화를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소화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고점 36,900원 대비해가지고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면서 거의 50% 정도 가까이 이렇게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2차 전지 절대 끝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끝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2차 전지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이러한 테마고요. 앞으로 다시 한번 크게 움직여 줄 수 있는 이러한 시기가 언제다? 앞으로 나와 줄 수밖에 없다. 그죠? 2023년 말이나 2024년 1분기에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왜다? 자, 앞으로 공장 준공되면서 대량 생산되고요. 추가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023년이죠? 그죠? 2023년인데 23년도 대비해가지고 30년까지 보시게 되시면 완전 수직 상승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전 시작 단계예요. 자,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선반영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그래프를 보시게 되시면 자,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 그죠? 2023년이 이쯤이에요. 그죠? 아무리 선반영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여기까지에 대한 선반영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래 나노텍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중해서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미래나노텍 대응 전략 자료, 미래나노텍 대응 전략 자료 제가 준비를 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상단에는 010-482-8706번으로 자, 미래 두 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이 대응 전략 자료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좀 제공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응 전략 자료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 전망부터 보도 자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투자 전략이랑 매도 전략까지 나와 있죠. 자, 1번의 기업 전망 보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 플러스 해가지고 좀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와줄 수 있는 이러한 정보 같은 것도 넣어 놓은 그러한 대응 전략 자료니까 이거 참고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투자 전략, 매도 전략이 나와 있는데 자,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자,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된다. 매도 전략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 목표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 중장기적인 목표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매매 시나리오, 이 매매 시나리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따라 하시면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러한 대응 전략 자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단에 나와 있는 010-482-8706번으로 자, 미래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문자로 이 대응 전략 자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받아 가셔가지고 안정적인 매매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미래나노텍 차트를 보셨을 때 현재 구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오늘 좀 살짝 빠지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어요. 저가가 마이너스 2%, 2.6% 정도 살짝 빠진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느 정도 1% 정도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 대해서 기준선, 그죠? 기준선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횡보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 위쪽 1차 저항 구간에 대해서 돌파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 이 큰 박스권 부분까지 돌파를 해줄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